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최성희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전공 귀인 이제 간호직 전공 해설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 날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간호관리학 이제 해설 강의를 할 건데 자, 1년 4계절이 뒤바뀌고 고생한 결실. 그리고 농부들은 이제 10월, 11월에 결실을 보는데 우리는 항상 6월. 그리고 시험 한 번밖에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설 강의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에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시는 거지. 근데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기존에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 이러고 유튜브를 봤어요. 해설 강의 어디서 한 거 올라온 거 있나? 근데 아무도 없어요. 제가 1번으로 빨리 올릴게요. 네. 자, 그다음에 이 우리가 이제 또 분석을 하게 되면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가 있습니다. 이게 간호 관리 과정 5개죠. 기획이 월등하게 5문제, 조직이 3문제, 인사 1문제, 지휘 2문제, 통제 4문제. 자, 간호단위 3문제, 간호윤리, 윤리강령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제가 갈 겁니다. 2문제가 나와서 토탈 20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간호 마케팅은 간호 기획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카운트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형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고맙게도 처음에,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책을 볼 때마다 어때요? 처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요. 다행히 기획 파트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땡큐 베리 마치 했죠? 거기 뒤부터 공부 안 해요, 이제. 그럼 5문제 맞고 들어갔겠죠. 자, 그래서 여튼 골고루 다 출제가 이렇게 됩니다. 네, 됐고, 올해의 난도 같은 경우는 중정도 됩니다. 중정도 되고 한 합격 예상 점수 같은 경우는 95에서 100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갑니다. 자, 1번은 관리 과정 중에 기획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획 첫 번째 단계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획 활동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수두룩하게 여러분들과 시험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동영 문제 16회 있는 것도 제가 간호관리 과정에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런 거를 정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한 번씩 다 연습을 시켜서 여러분들 내보냈습니다. 자, 조직의 사명과 목표를 설정한다. 2번은 동기부여, 3번은 성과 측정, 4번은 보상. 저 노란색이 뜻하는 거가 간호관리 과정 단계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생각이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런 시험 문제 되게 유사한 것도 많이 냈는데 예, 그 하부 요인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내가 머릿속에 쫙 펼쳐봐봐요. 기획부터 우리가 통제까지 그 속 아래 하부 요인은 내가 무엇을 배웠던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마 기획활동이 쑥 하고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번에 동기부여는 어느 단계? 지휘죠. 지휘해요. 동기부여, 그 다음에 리더십 이렇게 함께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성과 측정과 계산을 하는 것은 통제에서 하시면 됩니다. 통제. 그래서 우리가 성과 측정하고 교정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단계. 자, 4번에 보상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인사에서 내적 보상, 외적 보상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어? 1번이 기획의 사명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자, 2번은 조직화를 위한 통솔 범위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니에요. 내가 여기를 자, 1번 봅시다. 권한과 책임 수준에 따라 구성원 간 위계라고 써 있죠. 이것도 학급 문제야. 구성원 간 위계 설정하니까는 계층이 있어요. 여러분들 계층적 구조의 원리는 우리가 밑에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올라가. 그거는 자기의 어사인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위에서 지시가 이렇게 내려오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한 단계 지위와 직급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1번은 계층 구조를 말하는 거고 2번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명령과 보고 체계를 일원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원화한다. 명령 통일은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나만 바라봐. 예. 상급자 한 사람만 그 하급자가 해바라기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겠어? 예, 책임 소재가 굉장히 명확해요. 그런데 계층 구조도 약간 윗선에 회장님이 계셔요. 나만 바라봐 같지만 여기는 계층이 있어서 내용이 올라갈 때마다 왜곡이 있어요. 근데 여긴 다이렉트 한 사람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일원화가 가능하다. 명령 통일의 원리가 됩니다. 3번. 관리자가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구성원의 수를 제한한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 수를 제한을 한대요. 통솔 범위.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하급 관리자. 그래서 멤버 관리하는 게 달라. 최고 관리자 뭐 두세 명 정도만 하면 된다. 자기는 이 최고 관리자는 해야 될 일이 좀 더 많이 있으니까 관리 대상자를 적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통솔 범위의 원리에 맞는 거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서 부서 간의 활동을 통합시킨다라고 했죠. 왜 통합을 시켜야겠어? 중복과 결핍이 있으면 조직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합, 조정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여기에서 고민하셨겠죠? 항상 해설 강의를 많이 들어주시는 전국에 계신 간호지 수험생 여러분. 제가 귀신같이 잘 자기네 속마음들을 꿰뚫고 있다고 놀래시는데 누구 다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번까지는 쉬웠어요. 3번도 쉬웠는데 아유, 저기까지 깊이 공부 안 했어. 조직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 5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시험 문제 간단하게 시험 문제 내긴 했거든요. 세부적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믹싱돼서 나온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분권화보다 집권화가 저렇게 헷갈리면 이게 문제 내면 안 되는데 올해에 문제가 저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더라고. 고로 끝까지 잘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집권화를 좀 키웠습니다. 집권화가 바람직한 상황은 자, 오너가 혼자 으쌰으쌰 리더십에 혼자 으쌰으쌰 움직여야 되는 지금 상황이야. 조직의 상황. 그런데 시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넓으면 어떻다라고 했지? 네, 분권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일상적 직무가 많을수록 야와. 자, 하급자 능력이 뛰어나니까는 다 분권화를 시키겠지. 다 주지. 얘까지는 하고 제끼고 갔어. 그리고 나서 4번 조정이 중요해요. 사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정답인 것 같은데 2번 때문에 그냥 못 넘기고 그냥 부여잡고 별표 쳐놓고 넘어갔겠지. 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4번 찍었을 거예요. 잘 찍었어요. 4번이 정답이고 제가 조직의 결정 요인의 5가지 유형 중에 자, 비일상적이고 직무가 많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불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고 비일상적인 직무가 많다라는 겁니다. 불규칙적인 직무. 이거는 직무의 특성이에요. 직무의 특성.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의 분포도예요. 분포.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으면은 우리가 분권화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적이다. 그 다음에 비일상적이다 라는 거는 변화물상하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안에 분권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변화하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돼. 그죠? 변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인 대처. 대처를
하기 위해서 분권화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변화하는 상황에 카오스 상황이야. 카오스는 좀 그런데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해요.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겠죠. 요즘 상황이 그렇잖아요. 사회가. 그런데 직권화가 되고 있으면은 우리 리더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어떻게 돼? 이 상황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나는 뒤처진 사람이야. 뒤처진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우리 분권화를 시켜서 빨리빨리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얼른 변화할 수 있게 적응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권화예요. 근데 사안이 중요하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4번 조정이 중요할수록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얘는 너무 쉬웠어요. 해설이 필요 없죠. 자, 직무수행자가 극단적인 평점을 피하기 위해서 평가자의 심리적인 현상. 그럼 어디다가 줘요? 극단적인 거. 피하니까. 그 중간에다 주겠죠. 중심화 경향. 평가자가 모두 중간치에 집중돼서 우열의 차이가 나지 않은 경향을 말하고 극단적인 평가를 피하려는 심리적인 현상을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심화 경향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자, 5번도 굉장히 쉬웠어요. 간호의 질을 평가하는 과정적 측면이에요. 우리가 구조, 짠, 과정, 짠, 결과. 네, 측면이죠. 반드시 이거 시험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은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1. 욕창 및 낙상 발생률, 율 나오면 어떤 거야? 결과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 2번 환자 대비 간호사의 수. 환자 대비 간호사 수를 결정해놔야 액션 수행을 할 수가 있어. 그죠? 2대 5든 30대 1이든 이거는 내가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 때 조직의 구조를 만들 때에 일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될 준비사항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인 변수로 들어가고 자 직무 기술서도 저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업무적인 측면에서 내과 외과 응급실 뭐 등등등 업무에 대한 내용 등이 다 구비가 되어야 되고 구조적인 거 세팅. 자 간호 기록 수행 비율 이랬죠. 여기에서 율이지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수행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수행은 언제 일어나요? 과정이죠. 네. 프로세스에 일어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6번. 6번은 굉장히 쉽다. 어떤 거예요? 투약하기 전 사례형이긴 하나 우리가 모든 핵심 술기에서 또 병원의 임상에서 어떤 간호 행위를 했었을 때 환자 확인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환자 이름하고 등록번호. 자, 환자 이름, 등록번호 개방형으로 질문하실 건가요? 폐쇄형으로 하실 건가요? 제가 그것까지 가르치고 넘어갔어요. 오늘 반드시 어떻게 해요? 폐쇄형으로 물어보셔야 되겠죠? 그쵸? 폐쇄형이 뭐야?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서 다시 리바이벌 하죠. 성함이 최성입니다. 최성입니다. 네, 최성희님 맞으시네요. 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네임택이나 팔찌 다 끼고 있죠. 등록번호 띠 이거를 갖다가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간호사는 다시 또 리바이벌 1, 2, 3, 4, 5, 6, 7, 8 네, 최성희님 맞으십니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기억, 디귿 아주 쉬웠던 학급 문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7번. 7번에서 고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간호 단위에서 물품 중에 유동자산은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동자산은 대차대조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고 고정자산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1년 이상 걸리는 우리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돈이 많이 들어가.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 우리가 자본예산, 운영예산 그 생각을 해봤었을 때에 1, 2, 3, 4
저기에서 1번하고 2번은 돈 많이 들어가. 뭔가 기계 사야 돼. 유동회사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삭제를 하고 3, 4 헷갈렸는데 비품, 일반 비품을 더 많이 써? 소모품을 더 많이 써? 거기에서 찍으셨어야죠.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책에 일반 비품 비용면에서 변동 비율을 두 개를 보고 있어요. 의료기기, 기계설비, 일반 비품까지가 고정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 의료용 소모품. 그러니까 계속 매일매일 움직임이 굉장히 많죠. 소모품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비용에서 자, 일반 비품 변동 비율을 하고 있지만은 이 3과 4 비품 얘는 소모품은 꺼지라고 치면 비품은 시저다 이 말이야. 어떤 게 더 비싸? 시저가 더 비싸겠죠. 캘리가 더 비싸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아마 눈치껏 이거는 찍어서 맞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자산의 총가치를 의미합니다. 8번. 8번은 마케팅 전략이에요. 아주 쉬웠죠, 이것도. 뭐 극단의 값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시험 문제는. 아예 헷갈리던가, 아예 쉬워버리던가. 자, 지금까지 그래요. 7번 틀렸다고 쳐요. 근데 하나만 틀린 걸 보고 A병원 간호사는 간호부는 수년간 독거노인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알리기 위해서 지역 신문에 기사를 게재했어요. 기사 게재 자체가 마케팅 효과에서 촉진 전략이 되는 거죠. 촉진. 제품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제품이 나오려면은 홈케어 서비스, 호스피스, 가정방문, 어떠한 뭐 원스톱 뭐 간호 널싱 제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가격은 돈 이야기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유통은 어떠한 방법으로 전화냐 이메일이냐 아니면 가정방문이냐 이런 방법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의 효과죠. 홍보의 효과다라고 보는 거죠. 홍보, 이게 촉진 전략의 하나의 예시 요소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9번은 이거는 출제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은 제 5차가 작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4차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죠? 뭐 컴플레인 한번 걸어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정답은 뭐 변화가 없긴 한데 문제 내셨을 때 제 4차의 기준으로 왜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제 4차와 5차가 믹싱되어 있으면은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 4차만 문제를 출제를 하셨네요. 여러분들 읽어보고서 뭐야 이랬을 수도 있겠으나 기출문제에 준해서 흡사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 자, 그래서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의 의무에 속하는 것 우리가 크게 카테고리가 3개가 있죠. 네, 3개가 있었어요. 그 두 번째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의 의무의 영역의 항목만을 모두 골랐더니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은 뭐가 돼? 간호 대상자에 대한 윤리가 되는 거죠. 지금 디귿 같은 간호 대상자 보호는 5차에서 어떻게 변경됐어요? 앞에 취약한 간호 대상자를 보호하겠다라고 이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니은, 디귿 기출문제에 준한 제4차 시험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럼 25년도에 제5차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겠습니다. 정답 니은, 디귿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 아이고 이것도 쉬웠다.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뭐 하나 따온 걸 수도 있어. 예시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자, 간호본부장이 가진 권력의 유형은 학술지의 수상자들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기회 보상 주는 거죠? 내가 정말 잘하면은 보상 줄 거야. 정답 보상적 권력이라고 굉장히 학급 문제로 쉬웠어요.
자, 11번 문제. 아, 제가 이거 모의고사에 시험제 냈고 여러분들에게 목나했고, 야, 모르면 기억님 디귿 니으니까 다 찍어?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 새롭게 문제 나와서 아마 생각나셨을 거예요. 환자안전법령상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사고로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르면 장, 전담인력, 의료인. 얘들아, 선생님들 환자 보호자도 신고한다? 근데 환자 보호자 아닐 거라고 해서 고민한다? 그래갖고 또 틀린다? 기억니은 디귿니을 다 찍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답 4번입니다. 네, 이 문제를 보면서 아이고 맞았다.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 덜 하셨거나 저의 수업을 안 들으셨거나 그러면 3번 찍었을걸요? 네,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저런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모르면 4번 찍어 라고 얘기를 했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개인 의사결정과 비교할 때 집단 의사결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집단의 내용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는 수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주거니받게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얘는 수용도는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자, 의사결정의 책임이 명료한 건 개인이에요. 우리 집단은요 모호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를 한지 몰라요. 최저감보다 타협안이 선택할 수가 있다. 이거는 또 집단 의사결정의 단점이야. 시간 없어. 빨리 끝내. 빨리빨리. 야, 그러다 보니까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되는데 대충 야, 짜맞추기 하자 하면서 끝내버리는 타협안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집단 의사결정의 단점입니다. 정답 학급 문제 3번이 정답입니다. 13번. 자, 허츠버그 동기위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기는 내용, 과정이 있다. 여기는 매슬로우를 비롯해서 5가지가 나오고, 여기는 과정이론, 기대이론, 공정성이론, 목표 이론이 나오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론은 욕구가 본능이야. 인지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을 찾기 전에 옳은 것을 찾아야 되니까 1번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인지적 과정을 설명한다. 욕구 이론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작업 조건이다. 외적인 것은 환경을 보는 거죠. 작업 환경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이다 라고 했어요. 위생 요인. 자, 그 다음에 3번 위생 요인에 집중할 때 직무 성과가 향상된다. 직무 성과는 어떠한 요인의 핵심 키워드야? 동기. 그 다음에 4번 직무 불만족을 줄이려면 위생 요인을 개선해야 된다. 정답. 자, 우리가 동기 위생 요인이 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직장 들어갔어요. 병원을 고르거나 직장을 고를 때도 여러분들 병원에 있다가 간단히 생각하면 병원에 있다가 왜 공무원 시험 봐요? 내 주변 근로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3교대 하는 것부터 자체가 위생 이론이에요. 위생 요인 내 항목이야. 그래서 허츠버그의 동기 위생 요인 이론, 동기 이론을 강화해야 되는 건 맞아. 이게 처음에 자, 직무의 목표 달성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취감을 합시다. 돼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와? 달란트를 막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음료수 먹여주고 커피 먹여줘야 이 만족감이 쑥쑥쑥 올라가면서 아, 나 여기 진짜 잘 온 것 같아. 이게 막 디벨롭 되는 거라고. 그래서 불만족,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 있잖아요. 개선하려면 위생부터 개선하고 동기 요인 강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 틀린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디다 찍었을 것 같아? 1번. 그랬을까? 그랬을 것 같아.
또 저한테 쪽지 오겠죠.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러면서. 자, 14번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는 않았어요. 가르쳐주지 않은 문제 저는 그냥 풀었습니다. 답이 뻔히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 많이 좀 모의고사에서 비슷하게 많이 풀었죠. 사전 영명 의료 의향서나 연명 중단 등에 대한 시험 문제로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 담당 의사와 전문 1인이 인공호흡기를 착용 중인 A 환자가 현재 임종 과정에 있으며 의상 능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A 환자가 수개월 전, 저 빨간색 박스를 보세요.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확인하였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의식이 있었을 때 무엇을 작성해놨어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그런데 이 사람 지금 현재 임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CPR을 해야 될지, 뭔가에 투약을 해서 이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될지 딜레마가 있죠? 의료진은 딜레마에 있는 상황인데 사전 영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문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근거로 연면으로 중단 등을 결정한 데에 환자의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A 환자의 연명 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이거를 해놨기 때문에 대리 판단이에요? 의사가 결정했어? No, 아니지. 뭐 합리적인 성인 표준에 맞춰서 이 사람 인종 과정이 무조건 다 스탑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아니지. 최선의 이익의 표준이다라는 거는 최선의 이익을 나한테, 모든 사람한테, 의사한테도 이익, 국가한테도 이익, 보호자한테도 이익 주고 있어? 아니야. 그거 다 안락사에서 공부 다 했어. 안락사 종류에서 다 했다고. 근데 순수 자율성이야. 순수 자율성이란 내가 이미 무엇을 해놨어? 사전영명 의령서를 작성해놨어. 임종 과정에 이제 있는 환자가.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야. 최선의 이익 표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작성이 안 됐어. 그래서 보호자랑 의사랑 협의해야 돼. 어떤 게 이익인지 보통은 의사가 보호자를 설득을 하겠죠.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딱 보고 의향서 보고 자율성. 저거에 따라서 자율성, 이것도 보면은 자율성, 예, 존중의 원칙이 여기에 따른 거죠. 자율성 존중의 원칙. 위배되는 건 뭐야? 선행의 원칙. 최대한 살렸어야 되는데 자율성 존중의 원칙 이게 들어가는 거야. 정답은 2번. 15번. 제가 스위트 치즈 모형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도 굉장히 흡사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 스위스 치즈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단계의 방어벽을 마련했다. 그래서 치즈 슬라이스가 쑥쑥쑥쑥 있어서 빵꾸 나는 뭔가의 잠재적인 오류를 막아주게 되죠. 그래서 가시적인 오류를 예방하게 되는 것이 이 스위스 치즈 모형이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설명의 이상이 없어요. 2번, 안전사고를 개별적인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다. 주변의 정리를 잘못했던 개인의 문제인가 조직의 문제인가 이런 걸 수도 있고. 3번,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개인 행동보다 조직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조직에서 움직이래요. 그리고 개인한테 어사인 주면 되잖아. 4번,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가시적인 오류가 아니라 잠재적인 라텐트한 이 오류들이 쌓이고 나중에 한 방에 뻥 하고 터지는 가시적인 오류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시험 문제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지 않아요? 정답 4번. 16번. 아주 쉬운 문제. 총체적인 질관리, 얘는 뭐야? 모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전체, 지속적, 이런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면 정답이라고 했죠. 자, TQM이 아니면 무엇을 찾으면 돼요? QA를 찾으면 되죠? 네, 그래서
임상 부서뿐만 아니라 비임상 부서도 참여한다. 전체가 되네. 질이 낮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초점 문제 해결. 모든 문제에 대한 초점이에요. 자, 이거는 QA에 대한 거다. 정답 2번. 3번. 통계자료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질관리의 단서를 찾게 되고 직무 수행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 이 TQM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7번. 병원에 자본 예산에 학원은 너무 비싸. 이런 문제를 왜 두 문제나 냈어요? 문제 낼 것도 많은데. 자본은 돈이 많이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많이 들어간다. 돈 많이 들어가서 많이 사야 돼. 덩치가 큰 거 사야 돼. MRI 장비, 침대도 구입하고 땅도 사야 돼요. 정답. 니은. 리을. 수도료 같은 경우는 운영 예산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18번. 이것도 선생님이 야 시험 문제 나오면 기본 가치밖에 안 나와. 자,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올라가서 시험 문제 이거 낸 거 기억하세요? 정확한 환자의 확인, 의료진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 수술시설 정확한 수행, 낙상 예방 활동, 손위생 수행. 자, 우리가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서 아래 내용이 속한 영역은 기본가치 체계. 1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낙상 예방 뭐 이런 거 들어가서 새롭게 4주기 평가 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랬었어요. 정답은 1번. 자, 19번도 굉장히 쉬운 문제. 자, 1번은 혼동하고 뭐 유사한 그런 약품 서로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거 맞고 그 냉장고 온도는 2에서 8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자, 4번에 응급 상황에 비품 사용했을 때 처방받아서 다시 채워놔야 그 다음 이머전시 상황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번을 보세요.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혼합 조제 항암제를 재사용하도록 반납 처리한다. 반납 처리하는 거는 맞으나 재사용하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 환자한테서 했던 거는 그냥 폐기. 혼합 믹싱돼 있잖아. 예, 그 못 써요. 폐기해야 되지. 재사용이 틀려버린 거예요. 알겠죠? 정답은 3번. 자, 20번 문제. 하급 문제입니다. 자, 고전적 관리 이론만으로 모두 그런 것은 테일러, 베버, 그 다음에 페이얼, 일반 관리론, 뭐 간호 관리 과정론 여기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버틀럼피의 시스템 세오리 같은 경우, 시스템 세오리나 상황 이론 같은 거는 현대 이론, 최근 이론이 되는 것이고, 기억, 니은, 디귿. 이것이 고전적 관리 이론. 자, 신고전적인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호선 효과가 나오는 거 있죠? 그쵸? 네, 그래서 뭐 예시 주어지진 않았어요. 아주 딱 떨어지게 문제 하급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간호관리학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끝났고 역시나 극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것과 아예 그냥 하급이거나 근데 그런 차이도 중간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보고 나니까 아쉬움만 남죠. 다음에 더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호관리학 2024년도 6월 22일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